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비뇨기학과 송한 교수입니다. 전 인류가 경계하는 탈모,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어서 21세기 가장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과연 탈모가 있는 환자가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믿어지시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약 10년 전 일본의 모 대학 연구팀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위암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탈모 증상이 없는 환자보다 탈모 증상이 있는 환자의 숫자가 훨씬 적게 확인이 되어 결국 탈모 증상이 있는 사람이 훨씬 암에 걸릴 확률이 적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1000만 탈모인들 과연 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암에 걸리면 머리카락이 빠진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반대로 머리카락이 빠진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보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모가 있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 라는 주장은 아직은 근거가 많이 부족한 가설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가설에 반박이라도 하듯 전 세계 수많은 연구팀에서 유전적인 탈모가 있는 사람에서 전립선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구를 많이 보고했어요. 탈모도 억울한데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낮다? 뭐가 정답일까요? 자, 이제부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탈모 증상이 있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전립선 비대 탈모의 치료제로 흔히 사용되는 약들이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고 하는 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 이런 약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미국 암 치료 및 연구 센터에서 최장 7년 피나스테라이드 또는 위약을 투여받은 55세 이상의 환자 19,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8년의 추적 관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립선 암의 위험성이 3분의 1 정도 감소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탈모가 있는 환자들은 전립선 암의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연구 결과들을 볼까요? 위 연구와는 반대로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 연구진에서는 남성형 탈모가 심한 사람일수록 전립선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연구에서는 전립선암의 진단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전립선 특이항원 PSA라고 하는 그런 수치가 높은 214명을 대상으로 탈모의 정도 그리고 전립선암의 조직검사 결과, 이 두 가지를 분석을 했는데 탈모가 심한 사람, 전립선암의 발생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국립암센터 연구팀에서는 45세 무렵 탈모 양상과 전립선암의 위험성에 대해서 55세부터 74세까지 약 39,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분석을 하였는데요. 45세 무렵에 중등도의 탈모가 있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서 전립선암의 발생 가능성이 39%가 더 높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탈모가 M자로 빠지기도 하고 옆머리만 빠지기도 하고 정수리, 뒷머리 다 빠지죠. 탈모의 부위와 전립선암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탈모 증상과 전립선암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마이클 쿡 교수는 탈모는 전립선암의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다. 40대에 탈모가 진행 중인 남성들은 전립선암에 대한 검사를 꼭 해야 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연구들은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정상인 남성들을 배제를 하였는데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정상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를 했을 때에는 엇갈린 결과들이 좀 나왔어요. 따라서 이런 결과들이 의학적으로는 아직은 정립은 안 됐기 때문에 탈모가 있다, 전립선암의 위험성이 낮다 또는 전립선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런 주장은 아직은 신뢰를 할 수 있는 연구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요즘 20대, 30대 탈모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다 전립선암의 고위험군일까요?
프랑스 파리 데카르트 대학 연구팀에서는 20대부터 탈모가 시작된 남성들은 30대, 40대 탈모가 진행된 남성보다 전립선암에 걸리는 비율이 2배나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이러한 주장은 남성 호르몬이 탈모와 전립선암에 모두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과다 분비는 머리카락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립선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런 연관성을 발표한 것 같은데요. 아직 이런 결과들은 확실하게 입증된 것은 없어요. 탈모 이 자체도 스트레스인데 이게 전립선암과의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아직은 논란거리가 너무 많지만 확실한 사실 하나, 남성에서 전립선암의 발생 빈도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019년 국가암 등록 통계를 보면 전립선암은 남녀 통틀어 전체 6위, 그리고 남성에서는 4위에 해당하는 암이고 20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3가지 암 중에 하나입니다. 전립선암의 발생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나이, 그리고 서구화된 식습관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초기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남성에서는 매년 전립선 특이항원 PSA 검사를 꼭 시행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단,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대부터 검사를 권유하고 있어요. 전립선암이 전립선 안에 국한되어 있는 국소암일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은 100%에 가깝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염려되시는 남성분들 주기적으로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셔서 꼭 전립선 특이항원을 체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은 말도 많은 탈모와 전립선암의 연관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았는데요.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립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탈모가 있으신 분들, 탈모가 진행되고 있으신 분들, 전립선암이 염려되신다면 꼭 비뇨의학과를 방문해 주세요.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송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